연말 특집 오늘 건강 상담, 혈압부터 치매까지. 네, 올해 가장 많은 건강 고민들 과연 어떤 것들일까요? 올 한 해 동안 병원 방문 가장 자주 찾았던 주요 질환들, 그리고 그분들이 가장 많이 질문했던 내용들을 가정의학 전문의 원장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건강 퀴즈 시간이 있어요. 방송을 처음부터 잘 들으시면 누구나 맞출 수 있는 문제 방송 끝날 쯤 준비했고요. 오늘 상품으로 신앙도서 2권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내 몸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잠시 후 원장님 모셔볼게요. 센터 메디칼 가정주치 송홍우 원장님과 함께하는 건강 상담 시간입니다. 네, 원장님 안녕하세요. 이 바쁜 연말 정말 귀한 방문해 주셨는데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인사 한번 나눠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센터 메디컬 그룹 사무점 로렌아이츠점에서 어르신들 만나 뵙고 있는 가정의학과 전문의 송홍우입니다. 이제 벌써 2025년 마지막 달인데요. 그러네요. 네, 올 한 해도 다들 고생하셨고 앞으로 이제 성탄절이랑 연말이 다가오고 있는데 가족분들이랑 따뜻하게 잘 보내시고 무엇보다 건강이 최고인 만큼 제가 오늘 그 건강 관련해서 고민 있으신 거 제가 시원하게 풀어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앞서 소개해드린 대로 오늘은 연말 특집 올 한 해 동안 센터 메디칼 로렌아이츠 지점 병원을 가장 자주 찾았던 주요 질환들을 중심으로 그리고 찾은 분들이 가장 많이 질문했던 내용을 갖고 이야기 나눌 건데요. 총 7개의 질환이네요, 선생님. 어떤 질환들일까요? 네, 우선 만성 질환으로 일컬어지는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그리고 만성 폐쇄성 폐질환, 이제 관절염, 류마티스성 관절염, 그리고 건망증, 치매 이런 것들로 많이 내원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럼 오늘 주어진 시간 안에서 우리 하나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혈압. 네. 찬바람이 불면 혈압이 더 오른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 겨울이 되면 고혈압 환자들이 특히 주의할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일단 이제 왜 찬바람이 불면 혈압이 올라가는지를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이제 우리 몸의 혈관은 추워지면 꼭 그게 얼어붙은 수도관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네. 좁은 길로 피를 내보내려고 하다 보니까 심장이 더 과부하가 걸릴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혈압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이제 겨울 아침에 갑자기 운동하시겠다 이러시면서 찬바람을 갑자기 쐬는 것. 네. 그것은 굉장히 위험하고요. 외출하실 때는 꼭 모자나 목도리나 이렇게 챙겨서 몸을 좀 따뜻하게 하는 게 중요하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제가 시작하면서 오늘 끝날 즈음에서 건강 퀴즈가 있다고 했잖아요. 네네. 지금 말씀하신 거를 좀 귀담아 들으시면 문제를 푸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이 혈압을 잴 때 하루에도 이 혈압 잴 때 숫자가 들쭉날쭉하다 그런 얘기도 많이 하시거든요. 왜 그럴까요? 어떤 게 진짜 내 혈압이라고 봐야 할지. 네, 실제로 제가 엄청 많이 듣는 질문이기도 하고요. 네. 혈압이란 게 뭐 당뇨도 있다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몸에서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친구들은 아닙니다. 네. 파도처럼 들쭉날쭉하거든요. 언제 재고 내가 어떤 활동 후에 재는지에 따라서 혈압은 정말 천차만별 차이가 날 수가 있어서 네. 제대로 재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제 뭐 내가 감정이 격해져서 화가 날 때도 오를 수도 있고 네. 쉬고 있을 때는 낮아질 수도 있는 만큼 너무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아침에 일어나셔가지고 한 5분 정도 앉아서 휴식을 취하신 다음에 이제 최대한 내 팔을 내 심장에 가까운 높이로 올린 다음 기계를 사용해서 재보시는 걸 권장드리고요. 오전, 오후 이렇게 한 번씩 비슷한 시간 내에 재셔가지고 평균치를 내는 게 중요합니다. 평균치가 정상 범위라면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연말에는 이 혈압뿐만이 아니라 혈액 속의 지방 수치도 많이들 신경 쓰고 계신데요. 이번에는 고지혈증, 콜레스테롤에 대해서 조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검진에서 LDL이 높다라고 하면 바로 약을 먹어야 할까요? 라고 고민하시는 분들 많은데 약물 치료는 어떤 기준으로 해야지 맞는 걸까요? 네, 일단 LDL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부르는 친구입니다. 기름 찌꺼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LDL이 높게 되면 혈관벽에 동맥경화를 일으키게 되고 그걸로 인해서 혈관 질환을 초래하게 되는데 모두가 다 약을 먹어야 되는 건 아니고요. 네. 같이 있는 병행하는 다른 만성 질환이 있는지 가족력이 있는지 그로 인해서 혈관 질환이 올 가능성이 몇 %인지를 우리가 판단을 하게 되고 높게 되면 약을 드시는 게 맞겠죠. 그리고 네. 약을 빨리 시작하셔서 더 악화되는 걸 막으시는 것도 중요하리라 봅니다. 네. 그리고 연말에 또 우리가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잖아요. 며칠만 요때만 조심하면 되겠지 하고 넘기는 경우도 있는데 단기간 이런 시즌에 폭식하는 것도 LDL 수치에 영향을 미치는 걸까요? 그럼요. 이제 물론 LDL 수치 같은 경우에는 뭐 바로 며칠 사이에 금방금방 오르고 이런 건 아니지만 단기간 내에 많은 기름진 음식을 폭식을 하시게 될 경우에는 좀 비유를 해드리자면 자동차 엔진 오일이 갑자기 걸쭉해지는 것과 같은 네.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걸쭉해지면 엔진이 멈추게 되겠죠. 그렇죠. 몸에 상당한 무리가 가신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약을 먹는데도 수치가 잘 내려가지 않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생활 습관에서 어떤 부분을 점검을 하면 좋을까요? 제가 보는 많은 환자분들도 약을 드시니까 나 이제 괜찮을 거야 하고 좀 안주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네. 약은 언제까지나 약이고 보조입니다. 내 생활 습관이 우선 개선이 돼야 되는 거고요. 네. 식사와 운동이 주인공이고 약은 거들 뿐이란 거 이해하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식사와 운동. 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센터메디칼 가정의학과 전문의이시자 특별히 또 시니어 여러분들을 돌보주고 계신데요. 센터메디칼의 송홍우 원장님 자리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올 한 해 동안 병원을 가장 자주 찾았던 주요 질환들 그리고 그분들이 가장 많이 질문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현재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센터 메디칼 가정주치 송홍우 원장님과 함께하는 건강 상담 시간입니다. 네, 연말에는 또 식단 관리가 더 어려워지는 시기이기도 한데 이번엔 또 당뇨병 세 번째로 또 많이 찾은 질환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 당뇨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겨울에는 활동량이 줄어들어서 혈당이 더 불안정하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가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날이 춥다 보니까 밖으로 잘 안 나가게 되고 그로 인해서 운동량이 좀 많이 떨어지게 되죠. 네. 에너지를 이 당을 포도당을 태울 기회가 적어지다 보니까 네. 혈당이 자연스럽으로 높게 형성이 되기도 합니다. 겨울에는 이제 집안에서 거실에서라도 실내 운동을 통해서 조금 움직임을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 요거는 고지혈증 방금 전에 했던 질문과도 좀 통할 수 있을 질문일 것 같은데요. 당뇨 환자에게 있어서 연말 모임에 한두 번의 과식도 위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특별히 조심해야 할 음식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연말에 뭐 떡국이라든지 네. 빵이라든지 떡, 과일 이런 거 많이 드시는 우리 흔히 얘기하는 탄수화물 친구들. 네. 탄수화물을 너무 과식을 하시게 될 경우에는 혈당 스파이크가 오기 마련이거든요. 네. 그런 거는 조금 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요. 식후에 혈당이 자꾸 오른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어느 정도면 위험한 건지 식사 직후 기준치 차이가 있다면 그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일단은 식후 2시간 후 혈당을 말씀드리겠는데요. 네. 정상인 같은 경우에는 140 미만으로 내려가면 되고요. 네. 200을 넘게 되면 우리가 당뇨라고 봅니다. 그래서 200이 넘어가시는 게 계속 나오시는 분들은 당뇨에 준하는 그런 치료를 받아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또한 다음 질문은요. 약이나 인슐린을 맞고 계신 분들이 감기나 독감에 걸리면 혈당이 갑자기 튄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이럴 때 어떤 대처법이 있을까요? 네, 감기나 독감에 걸리고 그러면 우리가
아무래도 몸에 염증 반응이 일어나면서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하는 콜티솔 호르몬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됩니다. 콜티솔 호르몬은 혈당을 스파이크 시키는 주범이기도 해요. 그래서 네. 몸이 그렇게 많이 스트레스를 받는 환경에서는 혈당이 올라갈 수가 있고, 이럴 때는 입맛이 없어도 식사 거르시지 마시고 평소보다 물 자주 드시고 네. 수치가 너무 높게 나오시면 약 조정이 필요하실 수도 있으시니까 가까운 의원이나 아니면 저한테 연락을 해주시면 제가 잘 봐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제는요, 많은 분들이 겨울철 특히 힘들어하시는 호흡기 질환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절기와 겨울이 이 만성 폐쇄성 질환 환자에게 특히 위험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이제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라고 일으키는 COPD는요, 기관지가 굉장히 약해지는 병인데, 네. 이제 COPD 환자분들의 폐는 아주 민감한 나뭇잎과도 같아서요, 찬 공기가 직접 닿게 되면 기관지가 급속히 수축을 해버립니다. 네. 그래서 숨쉬기가 힘들어지는데, 외출하실 때는 마스크 꼭 마스크. 사용하시면서 최대한 찬 공기와의 접촉을 피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요, 또 이기침이 감기인지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만성 폐쇄성 질환인지 이게 악화돼서 그런 건지 구별이 안 된다. 이런 분들도 계신데 어떻게 구별하면 될까요? 평소보다 가래 색깔이 너무 짙어지거나 네. 뭐 초록색을 띠거나 회색을 띠거나, 아니면 누워 있을 때 내가 숨이 너무 차서 자꾸 일어나서 앉게 된다. 네. 그거면 일반 감기는 아니고요. 네. 그런 증상이 있을 시에는 바로 병원 가셔서 진단 받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또한 이제 겨울철이면 실내 공기를 따뜻하게 난방을 많이 하잖아요. 실내 공기가 건조해질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만성 폐쇄성 질환 환자들은 집에서 어떤 환경 관리가 필요한가요? 네, 특히 우리 살고 있는 미국집 같은 경우에는 온풍이 나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맞아요. 뭐 온돌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공기가 굉장히 건조해지고 습도가 많이 낮아지게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폐도 기관지도 같이 건조해지게 되고, 그러면 가래가 잘 배출이 되질 않아요. 네. 그럴 경우에는 집에서 가습기를 트시거나 네. 수건 같은 걸 걸어 놓으시면서 공기 중에 습도를 한 50% 정도를 50%. 유지를 시켜주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 미지근한 물을 수시로 드시면서 수분 보충을 해주시는 게 도움이 될 것 네. 같습니다. 다음은요, 많은 분들이 또 계절 변화에 따라 통증을 호소하는 관절염 얘기를 한번 좀 나눠보도록 하죠. 네. 날씨가 쌀쌀해지면 무릎이나 손가락이 더 아프다. 이런 얘기 하시는데 이런 게 실제로 온도와 관련이 있을까요? 네, 실제로 관련이 있고요. 기온이 내려가게 되면 관절 주변의 근육과인데 우리 연부 조직이라고 일컫는 네. 부분들이 굉장히 뻣뻣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치 고무줄이 얼면 잘 늘어나지 않는 것과도 비슷한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네. 그 관절을 움직이려다 보니 뻣뻣함이 증가되고, 그러면서 통증을 호소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다음은요. 걷기 운동을 해야 한다. 아니다. 너무 걸으면 좋지 않다. 서로 조금 말이 다르잖아요. 네. 관절염 환자에게 맞는 정답은 무엇이고 또 필요한 운동, 적당한 운동이 있다면 그런 것도 좀 소개 부탁드려요. 물론 개인차가 있기 마련인데요. 네. 통증이 너무 심한 경우에는 통증을 유발할 수 있는 강한 고강도의 운동은 피하시는 게 좋겠죠. 네. 제가 뭐 속된 말로 우리 아끼면 똥 된다고 하잖아요. 네. 관절 같은 경우에는 운동 반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관절을 안 쓰게 되면 그 운동 반경이 줄어버려요. 그래서 각각의 개개인의 통증 레벨에 맞는 운동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딱딱한 아스팔트 길이나 이런 네. 것보다는 평평한 흙길이나 아니면 잔디밭 위에서 걷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선생님, 한국에서 맨발 걷기 한참 유행하고 그랬는데 네. 뭐 맨발 걷기 그런 것도 좀 도움이 될까요? 네, 맨발로 걸으셔도 되는데요. 아무래도 신발을 안 신게 되다 보면 쿠션이 없다 보니까 네. 충격이 그대로 흡수가 될 수 있다는 점, 그거는 좀 이해를 하시고 운동을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이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 나누고 있고요. 겨울철에 관절을 덜 아프게 하는데 도움이 되는 어떤 일상 습관이나 뭐 스트레칭 운동이 있다면 그것도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겨울철에는 관절이
뻣뻣해지기 마련이기 때문에 따뜻한 담요를 덮는다든지 실내 온도를 조금 올리셔서 아니면은 긴 팔, 긴 바지를 입으시면서 관절을 따뜻하게 해주시는 게 첫 번째일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무리한 운동보다는 관절의 운동 반경을 살릴 수 있는 스트레칭과 그런 간단한 운동으로 대체를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센터 메디칼 가정의학과 전문의이시자 통합의학 전문가 또 특별히 시니어 여러분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계신 센터 메디칼의 송홍우 원장님 자리하고 계시고요. 오늘은 올 한 해 동안 병원을 가장 많이 찾았던 주요 질환들 그리고 환자분들이 오셔서 그 질환들에 대해서 가장 많이 질문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 바쁘게 보고 있는데요.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고요. 다음은 류마티스 관절염을 꼽아주셨어요. 네네. 이 류마티스 관절염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관절염을 얘기하면 퇴행성 관절염을 얘기하기 마련이지만 네. 류마티즘 같은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네.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경우에는 내 몸에 나의 면역 세포가 내 몸 스스로를 공격하는 병이라서 자가 면역 질환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보통 아침에 조금 더 통증을 호소하시는 경우가 네. 많은데 그 이유는 자는 동안 우리 몸의 면역 물질들이 쌓이고 쌓여서 고여 있다가 아침에 이것들로 인해서 관절이 가장 뻣뻣해지기 때문입니다. 그게 가장 퇴행성 관절염과는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퇴행성 관절염은 써서 오는 질환이기 때문에 예.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쓰고 난 후가 더 아프다는 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비슷해 보이는 것 같은데 또 설명 들어보니까 전혀 다른 성격의 관절 질환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아침에 특히 손이 뻣뻣하다고 하는 그 이유를 지금 방금 설명해 주셨고요. 그리고 또 감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류마티스 통증이 더 심해진다. 왜 그런가요? 아무래도 감기나 스트레스 같은 경우에는 염증 반응을 더 심하게 일으키죠.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하는 류마티스가 마찬가지로 염증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염증 수치가 높아지면 통증을 조금 더 많이 느끼게 되실 수도 있으십니다. 네. 그리고 약을 꾸준히 먹고 있는데도 나는 계속 아파. 이렇게 호소하시는 분들 통증이 남아있는 경우 치료를 조정해야 하는 그런 어떤 신호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이미 면역 억제제를 드시면서 관리를 하고 계신데도 브레이크스루 페인이라고 네. 하는 그런 통증이 나타날 경우에는 우리가 짧게는 진통 소염제나 아니면 스테로이드 제제를 쓰면서 관리가 가능한데요. 그게 계속해서 진행이 된다 그러신다면 다른 계열의 류마티스 약을 쓰시는 걸 고려해 보셔야 됩니다. 네. 사실 오늘 선생님께서 7개 질환을 이렇게 꼽아서 오셨는데 하나하나만 설명해도 이 30분이 다 가는 질환인데 너무 바쁘게 또 설명을 하고 있는데 선생님께서 또 설명을 너무 잘해 주셔서 이해가 될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요. 인지기능장애 치매 요 치매에 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역 질환까지 우리가 계속 짚어봤잖아요. 한 해 동안 정말 우리가 얼마나 많은 부분들을 돌봐야 하는지 새삼 이 시간을 통해서 느끼게 되는데 마지막으로 아마 요즘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계신 분야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말씀드린 인지기능장애 치매에 관해서 한번 조금 더 시간을 할애해서 나눠볼까 하는데요. 나이가 들면 누구나 깜빡깜빡한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치매 초기 증상과 지금 말씀드린 나이 들면 그냥 깜빡깜빡 건망증 요거를 어떻게 구분하면 좋을까요? 네, 좋은 질문이시고요. 실제로 제가 보는 우리 노인 환자분들 대부분이 걱정하시는 겁니다. 네. 내가 치매가 오는 건 아닌가요? 하고 여쭤보시는데 실제로 치매 초기 증상에는 건망증이 포함되긴 합니다. 하지만 건망증과 치매를 구분해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네. 건망증은 말 그대로 깜빡하는 것. 그래서 예를 들어 안경을 끼고 있다면 내가 오늘 아침 안경이 어디에 안경을 뒀지? 라고 기억력이 문제라 그런다면 네. 그건 노화로 인한 건망증이라고 이해를 네. 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갑자기 네, 이 안경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데 이게 뭐 하는 물건이지? 오, 라고
이 안경에 대한 것조차 까먹으셨다 하시면 그건 인지 기능의 장애가 시작된다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인지 기능, 내 자신과 내 주변의 사물이나 환경에 대한 이해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경도 인지 장애로 시작된다고 이해하실 수 있고 경도 인지 장애가 치매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이해가 확 됐어요. 안경을 쓰고서 이 안경이 어디 있나 요거 찾는 거는 건망증. 이 안경을 보고서 이 안경의 용도를 모른다면 요거는 살짝 의심해 볼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선생님 흔히 요거는요 이 당사자보다는 사실 자녀분들이 더 걱정하는 부분이 아닐까요? 우리 부모님이 이러지 않을까. 맞아요. 네. 자녀분도 굉장히 많이 걱정하실 텐데 혹시라도 이제 연말에 같이 모여서 시간을 보낼 기회가 있으시다면 우리 부모님들 지내시는 집에 냉장고 한번 살펴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냉장고요. 네, 유통기한이 네. 지난 음식이 쌓여 있다든지 아니면 같은 물건을 계속 사다 놓으신다든지 이러시면 건망증보다는 인지기능 장애가 조금 시작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가족들이 연말에 모이면 부모님의 이런 상태가 달라졌다는 걸 이렇게 알아차릴 때가 분명히 있으실 것 같습니다. 우선 냉장고 먼저 체크업을 해보시고요. 또 그 외에 이 부모님의 그 어떤 신체적인 특징 이런 걸로도 좀 가늠해 볼 수 있는 뭐가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똑같은 말 반복하시게 되실 거고 네. 치매 증상이 심해지시게 되시면 움직임도 힘들어지세요. 네. 우리 부모님이 평소와 움직임이 많이 달라지시고 움직임의 반경이 좁아지시고 그리고 걷기나 아니면 밸런스 잡는데 문제가 네. 보이기 시작하신다 그러시면 그것 또한 경도 인지 장애가 시작되는 조짐일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검사를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선생님은 주로 시니어 여러분들을 많이 보시는 선생님이시잖아요. 네. 기억나는 이 치매 환자 중에 연세가 가장 젊은 분은 한 어느 정도 분이 치매 검사를 받으셨나요? 네, 저희한테 오시는 분들은 일단 모두 인지 기능 검사를 저희가 설문지로 실행을 하고 있긴 한데요. 설문지로 다 나타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육체적인 증상이나 이런 호소하시는 증상들을 들어보고 판단을 하게 되는데 젊은 분들도 요새 많아요. 젊은 분이라 70이 되기 전에도 네. 단순한 건망증이 아니라 정말 인지 기능이 떨어지시는 예. 증상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봤고 제일 나이 어리신 분은 68세, 네. 68세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60세 전에 이렇게 그런 걸 나타나는 경우가 초롱이 치매 이렇게도 한국에서는 표현을 하던데 네. 점점 이 치매 검사를 받을 때 어떤 검사를 받는지 지금 설문지도 한다고 했는데 또 검사는 아픈가요? 라는 질문도 네. 받는 적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근데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굉장히 이른 나이 네. 예를 들어 50 전에 예. 치매 증상이 나타난다 그러면 그건 그냥 단순한 노화로 인한 인지기능 장애라기보다는 네. 유전적 질환이 있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는 이제 개별 사안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정밀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 네. 우리가 흔히 치매 진단이라고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설문지가 있으세요. 네. 인지 기능 장애를 알아볼 수 있는 설문지를 네. 처음으로 시작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 의심이 간다 하면 골드 스탠다드는 뇌 MRI입니다. MRI. 네, 뇌 MRI를 찍어서 치매는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네. 우리가 통칭으로 치매라고 하는 거고 그 안에는 알츠하이머성 치매, 혈관성 치매, 알코올성 치매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네. MRI를 한번 찍어보시고 어느 부위에 뇌가 수축돼 있는지를 알아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센터 메디칼 가정의학 전문의이시자 통합의학 전문가, 특별히 시니어 여러분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계신 센터 메디칼의 송홍우 원장님과 올 한 해 동안 병원을 가장 자주 찾았던 주요 질환들 7가지, 그리고 그 질환들을 갖고 찾아오신 환자분들 중에서 가장 많은 질문을 받았던 내용을 정리해서 이 시간 함께 나눠봤습니다. 네, 오늘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방송 잘 들으셨나요? 연말 특집
네, 오늘 이 시간에는요. 방송을 처음부터 잘 들으셨다면 누구나 쉽게 맞출 거라 생각이 되는데 원장님 저희가 또 건강 퀴즈 문제를 또 준비했죠? 네네. 선생님 문제 내주세요. 네, 서두에 말씀드렸던 건강 퀴즈 드리겠습니다. 겨울철 특히 연말에 갑자기 혈압이 오를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겨울철 이 연말에 갑자기 혈압이 오를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희가 너무 처음에 말씀을 드려서 까먹으신 건 아니시겠죠? 제가 보기 드립니다. 보기 드릴게요. 네. 1번. 연말에 마시는 게 너무 많아 심장이 설레서. 2번. 찬바람과 추위로 혈관이 수축하기 때문에. 3번은요. 성탄 캐롤을 크게 들으면 심장이 빨리 뛰기 때문에. 마지막 4번은요. 선물 쇼핑 때문에 지갑이 얇아져서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네, 이 연말에 갑자기 혈압이 오를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이 네 가지 중에서 과연 무엇일까요?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요. KGBC AM 1190, KGBC AM 1190 카카오톡에 올려주시면 제일 먼저 정답을 맞춰주신 분들께 미주보건방송이 제공하는 신앙서적 2권과 내년도 달력을 선물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선생님 누구나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네, 건강상담 연말특집 오늘은 한 해 동안 병원을 자주 찾았던 주요 질환 그리고 그 질환에 대해 가장 많이 받았던 환자들의 질문들을 중심으로 정말 바쁘게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연말에 올해를 잘 마무리하는 것만큼 내 몸을 잘 돌보고 작은 신호도 놓치지 않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지금까지 센터메디칼 가정주치 송홍우 원장님과 함께 하셨고요. 로렌하이츠 지점 어디죠? 네, 저희는 콜리마길에 있고요. 1912로 콜리마 로드입니다. 그쪽으로 찾아오시면 제가 정성껏 잘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장님 오늘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참고로 방금 나눈 오늘 건강 퀴즈 정답은요 2번입니다. 겨울철 특히 연말에 갑자기 혈압이 오를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2번 찬바람과 추위로 혈관이 수축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방송 이후에 카카오톡 확인할게요.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